테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정규 이사,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 후반에 이벤트가 몰려있다 보니까 간밤에 좀 일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내용이 또 담겨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파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새로운 폴더블 폰들과 그리고 또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됐는데 임 대표님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갤럭시 언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된 이제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행사한 거는 갤럭시 이제 폴더블 폰, 그 다음에 갤럭시 링, 그 다음에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이제 새롭게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갤럭시 Z 플립 이제 5에서 이제 6로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고요. 폴더 같은 경우도 6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이전 제품보다는 이제 두께가 좀 전체적으로 좀 가벼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도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시되는 게 이제 카메라 성능이 크게 좀 개선이 됐다라는 건데요. 기존의 1200만 화소가 이제 5000만 화소로 이제 확대가 그러니까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뭐 무게도 전체적으로 조금 가볍고 그다음에 이제 램도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폴더블 폰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접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전 모델보다는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갤럭시 24 이후에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제 시장 관심 사항이 컸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업그레이드가 조금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번에 좀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통 번역 시스템이 기존의 텍스트에서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음성까지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 앱을 이제 탑재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미나이가 갖고 있는 다양한 AI 기능이 갤럭시 이제 폴더블 폰에서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무선 이어폰인 이제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좀 확대가 됐는데 AI가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폴더블 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어폰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웨어러블 기기인 이제 갤럭시 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링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폼팩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사를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반응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링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런 이제 센서들이 많이 탑재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갤럭시 그러니까 워치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링이 좀 더 이런 센서 부분에서 밀착도가 좋기 때문에 관련된 향후에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갤럭시 이제 언팩 행사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 XR에 대한 기기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물론 이제 XR 기기를 이번에 출시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내에 XR 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라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XR 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도 단기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XR 기기라고 하면 그 글라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애플의 뭐 비전 프로나 아니면 메타의 이제 메타 퀘스트 같이 이제 얼굴에 써서 조그만 이제 화면으로 이제 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링과 아마 연동이 되면서 어떠한 기능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팩 행사 쭉 리뷰를 해보시니까 사고 싶은 기기 좀 있으세요? 요번에 좀 구미가 당긴다, 잘 만들었다 싶은 거 좀 있으세요? 전 워치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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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네. 갖고 있는 게 아이폰이어서 이 갤럭시 생태계랑 좀 안 맞아서 그런 건 예. 있는데 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수면 무호흡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최종 당화 산물 이제 지표라고 해서 이제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능이 이제 첨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좀 혹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혈당 스파이크 다이어트라는 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젊은 분들이 혈당을 재시는데 이게 피 볼 일이 좀 많으니까 반지 하나 꼈는데 혈당 측정되면 얼마 좋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네, 그거는 조금 더 있어야 지금 기술은 그런 것 개발 같아요. 중인데 네. 그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 반응이 좀 벌써 나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오게 될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폴더블폰 관련된 쪽은 이제 예상보다는 그렇게 반응이 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유는 뭐 폴더블폰이 뭐 바뀌면 얼마나 바뀔 것이냐라는 또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기능이 뭐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시장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힌지 업체들이 폴더블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 KH바텍이나 파이nem텍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오늘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건 아마 XR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XR기기에 대한 얘기를 뭐 전혀 얘기가 안 나오다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이슈로 아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선익 시스템, 뭐 대표적인 이제 XR 종목으로는 이제 분류가 되는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BOE, 중국 BOE에 이제 OLED 관련된 증착기를 납품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평택에 OLED 증착 장비를 위한 공장 증설을 위한 부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제 OLED 관련된 장비 수주가 좀 증가할 가능성은 있고 여기에 이제 XR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뭐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왔던 제품, 공개한 제품보다 앞으로 하겠다 힌트를 준 XR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네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뜨거웠던 종목군 가운데 하나죠. 조선이 확실히 백고동을 올리고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요즘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조선 구조적 이익이 회복되고 있다. 이번 실적 시즌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짚어주실까요, 김 이사님? 네, 이 조선업은 원래부터 이익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2020년, 21년 이때 저가 수주한 것들이 실적으로 돌아오면서 뭐 장기적으로 계속 이익이 수주는 괜찮았지만 떨어지는, 그래서 수주 목표 100% 채웠는데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하락 구간이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유상증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주가의 발목을 계속 잡아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죠.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양질의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양질의 수주가 뭐 한 번에 실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 분기 단위로 쪼개서 3년간 들어오니까 이런 양질의 그 이익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개선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개선되는 구조적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어제 마감 시간에 언급드렸던 것은 지금 이 운임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이제 후속편으로 두 가지 그림을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신조성과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 신조성과 오른 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안 올랐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고성과가 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성과가 밀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세 배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더 올라오는 거죠. 배값이 싸면 중고선을 사면 되죠. 근데 중고선가가 지금 밀고 올라오면서 중고선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오히려 세 배를 수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세 배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IMM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게 되면서 뭐 조선 기재 쪽으로도 엔진 쪽으로는 일부 뭐 긍정적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또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선종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이끌었던 것, LNG, LPG선 두 가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상선 쪽에서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쪽이 다 회복된다. 그래서 상선은 플랫, LNG가 잘 돼서 신조성과가 올라간다라는 논리였는데 지금의 이제부터의 신조성과는 뭐 PC선을 포함한 다양한 선종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PC선의 계속, 벌크선의 계속에 따라서 H현대미포가 최근에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선이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대형 상선을 많이 만들었던 종목군들에게 무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은 뭐 이렇게 또 주가 오르다 보면 당연히 조정도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상승 구조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사 보면서 궁금한 점이 들었던 게 막 도크가 다 찼다, 이 실적이 배부르다, 수주가 배부르다 이런 얘기 많은데 도크 다 차면은 추가로 더 배 못 만드는 거 아닌가요? 배는 못 만들지만 계속 수주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도크가 마감되고 나서 다음 도크를 채우고 순서대로 받아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도크가 찼다고 해서 미리 주문을 안 해놓으면
계속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문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을 때 현재 계약을 해놔야 향후 뭔가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도 긍정적인 요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가 찬 것도 긍정적이지만 지금 배가 찬 것 중에서 2020년도, 21년도에 저가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완성돼서 나가니까 그럼 나간 부분에 양질의 수주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주문이 쌓여있기 때문에 도크가 빌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군요.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 많이 좀 올랐잖아요. 위치하고요. 가격 전략,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HD현대 미포조선은 이제부터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상승세가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상선의 회복이 최근 시황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뭐 미국 MRO라든지 뭐 군사 관련된 내용들이 더 붙으면 좋은 양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군사는 아시다시피 국내로 보내는 것이면 그렇게 높은 마진율을 생각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 쪽보다는 또 아직 그 확실하지 않은 미국 MRO보다는 상선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면 저는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은 현재 이 조선업이 다 좋은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마진율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OP 마진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작년을 기준으로 BEP를 맞춘 건데 올해 한 1, 2% 올라오고 내년 3% 이런 식으로 지금 계단으로 계속 올라간다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올해 일단 2분기, 3분기 정도에는 적어도 1%에서 2% 이상의 OP 마진을 찍어줘야 되는 게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뭔가 비용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실적 회복이 좀 더디구나라는 실망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2분기 실적 발표에 그 숫자뿐만 아니라 마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찍어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마진율은 별로인데 실적만 좋다면 환율 우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환율이 원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환율 효과로 실적만 올라간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그 흐름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그 마진율 부분이 가장 주의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예상되지만 질적으로도 좋은지 마진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좀 체크해 주시죠.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술주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TSMC 6월 데이터 나오면서 이제 2분기 실적 데이터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다라는 평가들을 받으면서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올랐고 대만 증시 마치자마자 나와가지고 대만 증시 반응은 아마 오늘 나오게 될 겁니다. TSMC 실적 리뷰 좀 해주실까요? 네, 뭐 TSMC 2분기 이제 실적이 어닝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다 보니까 뭐 TSMC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미국 증시도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2분기 잠정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6,735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미화로 따지면 이제 206억 달러 정도 되고요. 뭐 시장 예상치가 6,500억 대만 달러였으니까 이걸 크게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13.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4월 달에 TSMC가 이제 가이던스로 발표한 게 196억에서 204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거를 상회하는 그만큼 이제 상당한 이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에서 6월까지 매출만 본다라고 해도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 18일 날 최종 실적이 발표되니까 그때 아마 세부적인 항목이 나오면서 또 변동폭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TSMC가 실적이 좋은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이런 AI 칩에 대한 그런 발주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 엔비디아의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대부분 이제 TSMC를 통해서 지금 칩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AI 칩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TSMC도 같이 이런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AI 칩에 대한 그 시장의 이제 견고한 성장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전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했었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분위기는 국내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아직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 2분기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에 대한
대한 것도 시장에서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2배 정도 증가한 16조.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조 1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할 만큼 지금 꾸준하게 지금 가이던스가 이런 시장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주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있으세요? 일단 HBM 전공정 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어저께 좀 바짝 이제 올라왔던 대덕전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PCB 관련된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이수페타시스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PCB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I용 이제 MLB 시장에 대한 이제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보도가 어저께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MLB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시장을 거의 절대적인 강자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제 AI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대덕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해서 산업 ICT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2분기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대덕전자 어제도 강했었는데요. 이 종목 봐주셨어요. TSMC 실적 리뷰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유가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자 하는데 올해 유가는 사실 박스권 내에서 크게 주목받는다거나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80달러 중반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 안정되나 해주셨어요. 근래 유가 흐름 좀 어땠나요? 네, 유가는 80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그 유가 관련된 보고서가 많이 나온 이유는 EIA에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죠. 하반기 유가에 대한 전망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 유가 전망부터 한번 보실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박스를 벗어나거나 아주 급등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유가의 전반적인 수급은 수요 우위다. 공급을 줄이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조절에 따른 수요 우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정 부분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싶기도 하지만 관련된 업종도 생각보다 꽤 많고요.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최대 포인트는 결국 수출이 잘 돼서 수출로 인한 전반적인 상승이 우리 시장에 그래도 업종을 끌어올렸다. 지수는 덜 끌어올렸어도 업종을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인데 운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운임의 상승이 하반기 이익의 하나의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임과 더불어서 또 유가 자체도 전체적으로 수출주에게는 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유주나 항공주 같은 종목군들도 있지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출주에는 하반기 이익의 질을 조금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유류세와 관련된 지금 할인분이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한 10에서 20% 가량의 상승은 뻔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하반기 물가에도 우리에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쪽보다는 글로벌 내보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지금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유가 자체는 그래도 좋아졌는데 정제 마진이 워낙 망가지면서 실적 2분기까지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하반기에 정제 마진만 회복되면 유가는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이익은 플러스로 반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없이 정제마진만 올라가면 정유주 중에서는 꽤 저평가된 종목이 많아서 그래서 정제마진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제마진의 개선 신호는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싸고 다른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 GS가 탑픽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인데요. 항공주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유가의 상승은 부담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도 부담 요인입니다. 여객이 늘고 있지만 단거리 위주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화물 쪽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마진율이 높은 종목군들은 별 차이가 없을 텐데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은 유가와 운임의 상승에 따라서 하반기 이익이 줄어들거나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출주 뭐 좋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처럼 뭐 유가 좀 오른다고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이 가격 상승에 굉장히 이 마진이 좀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대표적으로 음식료,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저가 화장품들, 이런 것들은 하반기 이익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주가가 밀리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화장품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긴 하겠지만 하반기 운임과 이 수출의 전체적인 환율 흐름에 따라서 탄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가의 움직임 미리 내다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